안녕하세요. 영화 컨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상어입니다. 지난 기수에 시작했던 온더플만의 시그니처 코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바로 숨어서 보는 영화였죠. 누구나 마음에 숨겨둔 남들에게 보여주기 쪽팔리는 영화 한 편 정도는 있잖아요. 영화가 가진 이미지 혹은 설정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하다던가 영화의 메시지가 너무 구시대적이라던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나 이 영화가 좋다 라고 외치기 힘들었던 영화들을 이번 시간에 아주 시원하게 고백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해성사하기에 앞서서 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찾아온 호떡입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청했죠 메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찍한 피추입니다. 그런 사람 없는데. 네. 네, 패널분들 소개도 들어봤으니 이제 숨어서 보는 영화 2 1부 진행하겠습니다. 순보영 2 코너는 패널들이 재밌게 봤지만 왠지 부끄러운 영화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코너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해당 영화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영화의 연출 및 비하인드까지 알차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순보영 2가 다룰 영광의 첫 번째 영화는요. 바로 하이틴 열풍을 다시 일으키게 했던 작품이죠. 하이틴 영화의 바이블, 퀸카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우선 이 영화가 왜 순보영으로 선정됐는지 말하기 전에 짧게 줄거리를 들어볼까요? 네, 퀸카로 살아남는 법은 수수한 여고생 케이디가 에반스턴 일리노이 고등학교로 전학 오면서 시작됩니다. 그 학교에는 레지나 조지라는 퀸카가 학교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레지나는 전학 온 케이디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접근하고 이후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 케이디는 레지나의 전남친과 반하게 되면서 레지나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레지나와 케이디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며 퀸카 자리를 노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원님, 왜 이 영화를 숨어서 보는 영화로 선정하게 되었나요? 사실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상원님이 줄거리를 한 5번 읽으시다가 못 읽어가지고 제가 읽은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줄거리 읽는데 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대본이 그렇게 쪽팔립니까? 아닙니다. 우선 줄거리부터 너무 숨어서 보고 싶은 영화고요. 그러니까요. 우선 제가 과거 순보영 1에 방송에 나왔던 패널이거든요. 아, 그쵸. 창시자죠. 그쵸. 왜냐면 설정도 이제 다 상원님이 진짜로? 만드신 거거든요. 오. 제가 직접 네. 기획한 방송 맞아요. 코너인데요. 짱이야 짱. 사실 그 원 방송을 제가 아직도 창피해서 못 듣거든요. 진짜요? 저 저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어제 듣고 진짜요? 왔는데 네. 상당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숨김없이 저의 순보영 트와일라이트를 공개했었는데요. 트와일라이트는 명- 명작이죠. 토요일에 만점 주셨잖아요, 성원님. 라인업이 대박인데요. 트와일라이트 다음에 킹카로 살아남는 법. 와 미쳤다. 찢었다. 사실 그때도 제가 아직 사회적 위신을 못 버릴 때라 말도 못하고 덕 숨겨놨던 찐 순보영이 바로 킹카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오. 그래서 오늘은 1편보다 더 솔직하게 방송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패널분들은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어릴 때 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오. 아마 초딩 때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약간 꽤 쪽팔려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영화의 내용이 너무도 유치한데 그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내가 더 쪽팔리는? 그래도 약간 이번에 다시 챙겨보니까 뭔가 결말이 꽤 생각보다 훈훈했더라고요. 오,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재밌네. 맞아요. 생각보다 재밌긴 했었어요. 맞아요. 음. 저는 네.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래요? 네, 처음 봤어요. 오. 어떠셨어요? 제목부터 좀 범상치가 않아요. 킹카로 사실 캐릭터도 약간 좀 네, 그러니까 요즘 맞아요. 킹카라는 말도 안 쓰는데 제목을 비롯해서 좀 걸리시한 것들 그런 그쵸. 것들이 많잖아요. 막 걸리시한 것들. 네, 걸리시한 걸리시. 막 걸리시. 이 얘네들 뭐 복장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맞아요. 뭔가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표정도 약간 민망하셨어요? 네, 민망하던데 저는 혼자서 보는데 민망했고 특히 좀 대사들이 조금 있어 빼야지 막 쿠우메 있어 막 이러는데 잠시만 숨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 미국인 한 명 있네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그게 제일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숨어서 보는 포인트. 네.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잠시 제 체면을 버리고 고백하자면 오.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어쩌면 저한테도 진짜 승부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킹카로 살아남는 법 가끔 이제 유튜브 클립 같은 거로 뜨면은 맞아요. 네. 클립으로 진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막 이제 주변에서 저를 너무 약간 막 영화 까고 보는 그런 느낌으로 봐가지고 괜히 병식이세요? 괜히 약간 이런 네. 영화를 자주 보는 티 내기가 너무 부끄러웠어가지고 아. 숨겨놨었는데 네. 근데 약간 심심풀이처럼 계속 꺼내보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레지나가 개인적으로 그 배우가 너무 예쁘고 아, 레이첼 레이첼 메가담스. 레이첼 메가담스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더 자주 보는 음. 제일 재밌는 킬링타임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실 레이첼 메가담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여기 그동안 이제 네. 어바웃 타임이나 뭐 스포트라이트에서 그런 모습들 아. 봤었는데 네. 되게 충격받았어요. 레이첼 메가담스에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생머리도 그렇고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근데 예뻐. 너무 맞아요. 스타일링이 미쳐가지고. 맞아. 맞아요. 킹카 그 자체였어요. 맞아요. 킹카 그 자체. 너무 과몰입했을까요, 제가? 아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킹카로 살아남는 법에 가장 숨어서 보게 되는 포인트는 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하이틴 장르 자체가 이제 숨어서 보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하이틴 영화 클리셰가 있잖아요. 그쵸. 학교에 그 찐따 같은 애가 꾸미고 보니 생각보다 엄청난 미녀였고 아. 학교 인기짱 쿼터백과 사귀는 거잖아요. 그런 클리셰가. 그쵸. 그런 지점이 아마 이입하기 좋아서 쉬워서 약간 하이틴 장르가 인기 있지만 동시에 약간 숨어서 보게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로 따지면 저희 초등학교 때 말 때 유행했던 인터넷 소설 인소. 막 귀연이, 약간 귀연이랑. 귀연이 뭐 약간 그런 네. 클리셰니까 좀 그쵸. 부끄럽긴 하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이 순보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물 나네요. 근데 우선 네. 그 학교에는 킹카들의 룰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수요일에는 청바지 입기 뭐 이런 거 핑크색 있잖아요. 옷 입기. 아니요, 와, 이거 수요일은 외웠어? 핑크데이여서 핑크색 핑크데이. 옷을 맞아요. 입어야 되고요. 아. 심지어 학교 댄스 파티에서 퀸을 뽑는단 말이죠. 아 이 부끄러워. 킹카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 순보영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여성스러움 그런 이미지를 조금 어떻게 보면 양산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서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아니 따라하진 못하죠. 그쵸. 근데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간질이라던가 약간 걸스 토크, 막 약간 그런 약간. 여자들이 기싸움 그런 포인트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숨어서 보게 아, 되는 그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즐겨 본다 하면 좀 뭐지? 뭐지? 특이하다. 맞아요. 그런 그렇죠. 네, 이제 포인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명장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수많은 패러디를 탄생시킨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패널분들이 꼽아보는 명장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단연 징글벨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미쳤죠. 징글벨 징글벨. 따라치네요. 아이고. 레이첼 레이첼 메가담스가 여기 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온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우선 이 장면이 네. 배우들의 비주얼부터 노래 실력, 분위기까지 다 완벽하잖아요. 진짜. 아직도 가끔 보는 장면인데 아리아나 그란데 세븐링스나 다른 콘텐츠에서도 되게 많이 맞아요. 패러디가 그쵸, 되더라고요. 네. 확실히 화제성이 높았던 장면이었던 것 진짜. 같아요. 전 이 장면이 되게 민망해가지고 왜요? 왜요? 좀 민망한데 아, 그쵸. 저도 약간 스킵하면서 보고 저도 싶었어요. 스킵하면서 진짜요? 아니 진짜요? 막 갑자기 노래가 끊기니까 막 갑자기 막 노래를 불러. 맞아 그러면서 다 같이 불러 막 그런 게 너무 오유 잘생긴 남자 엄청 좋아. 약간 떨떠름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 포인트가 좋아요. 너무 그 포인트가. 웃겨가지고. 그 포인트 너무 그러니까. 웃겨. 그리고 노래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음악 선생님이 나와서 피아노 반주 맞아요. 쳐주잖아요. 맞아요. 개킹 받는 부분.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 전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인정. 약간 옛날 전화기라 그런지 누구 받다가 잠시 이거 연결하고 네, 이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 기능이 약간 화면 분할이랑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고 약간 맞아요. 향수를 자극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다른 포인트로 제가 레이첼 메가담스 때문에 좀 더 많이 봐서 그런지 그 맨 처음에 여자 캐릭터 4명을 이제 한 명씩 소개를 하는데 레지나 왜 웃으시죠? 네. 레지나 이제 딱 처음 등장할 때 남자들 어깨에 얹혀져서 아 등장을
근데 저는 그 장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예쁜데 너무 오글거린다는 생각 안 오글거리는데 들었어요, 약간 뭔가 굴림하는 느낌을 주려고 맞아, 그렇게 맞아요. 했나 하는 것 같아서. 표정이 되게 네. 의기양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예쁘긴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막 그 저는- 여자애가 저 여자는 완전 악마야 악마 이러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요. 그때 나오는 대사가 희대의 악녀, 맞아. 레지나 막 이런 거였잖아요. 확실히 많이 보셨네요. 궁금하게. 와, 이거를. 네. 그렇죠. 악마라 했는데 악녀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캐릭터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캐릭터가 굉장히 튀는 영화이기도 하고 잘생기고 이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떤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서 피초님이 계속 말씀하신 레지나 조지에게 계속 눈이 갔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주인공이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맞아요. 너무 예쁘고 거기서 진짜 희대의 나쁜 악마로 나오는데 너무 킹카 그 자체고 이게 맞아요. 바로 킹카의 면모다. 그쵸. 그냥 보면서 약간 욕하고 싶어도 약간 따르고 싶다라는 맞아요. 따르고 싶었어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분한 캐런 같은 캐릭터는 저 이런 캐릭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맞아요. 적당히 바람 잡는 약간 백치미 있는 역할. 눈도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눈에 네. 초점이 항상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귀여워요. 텅 비어있어요. 음. 근데 네. 저도 사실 아만다 사이프리드거든요. 오. 근데 이제 저도 백치미 역할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 재밌었던 장면이 급식실에서 네. 그 이제 아프리카 KD가 이제 맞아. 아프리카에서 맞아. 왔다고 하는데 왜 why 흑인이야? are you white 이렇게 묻는 게 왜 백인이냐? 왜 그게 너무 웃기고 그냥 음. 그 상황 안에서도 갑분싸 된 게 너무 진짜. 웃겨가지고 맞아요. 좀 기억이 근데 남는. 너무 진지한 표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귀여웠다. 네. 저는 레지나 조지. 레지안 소집. 앞서 말했듯이 레이첼 맥아담스를 좋아하는데 네. 충격을 일단 받았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배우 자체 매력 때문에 맞아요. 계속 뭔가 보게 되는 맞아.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있었던 것 뭔가 KD보다는 레지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같아요. 이상하게.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퀸카로 살아남는 법과 비슷한 결의 순보영 영화 각자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퀸카로 살아남는 법 감독의 히즈 올댓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온 게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이게 약간 뭔가 진짜 인스타나 틱톡 같은 것을 많이 넣거든요. 영화 내에서. 그래서 약간 최신의 느낌이 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클리셰 투성의 하이틴 로맨스거든요. 약간 너무 뻔하긴 한데 원조가 끓여주는 약간 을큰한 맛 덕분에 을큰했군요. 네, 욕하면서 2시간 내내 웃으면서 봤습니다. 네. 약간 퀸카로 살아남는 법 그리우시다면 히즈 올댓 추천합니다. 네. 그렇군요. 꼭 네, 봐야겠습니다. 보세요. 저는 비슷한 계열로 키싱 부스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를 추천합니다. 그렇죠. 둘 다 비슷한 하이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순보영 요소가 적어요. 적나요? 저는 키싱부스가 저도- 더 순보영 저도 같은데요. 너무 순보영 정말요? 같은데 키싱부스. 저 욕하면서 봤어요, 진짜. 그막 이거 욕을 많이 하시네. 폭죽 터지면서 막 이렇게 막 키스 막 하는 너무 조금 말씀하세요. 이번 킹카로 살아남는 법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 두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즈니 채널에서 본 것 같은데 스카이 하이랑 막 처음 하이스쿨 들어봐요. 뮤지컬 하이스쿨 하이스쿨 뮤지컬.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쪽팔려서인지 말을 못 하시네요. 네. 저는 약간 비슷한 결일지는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하이틴에 초점을 맞추자면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좀 개인적으로. 명작을 추천하시네요. 이거는- 갑자기 너무 그런가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네. 좋아해요. 저. 네, 네. 좋아요. 저는 약간 이게 어린 제가 레전드 과몰입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히스레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레저가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쵸. 그 부르는데 아. 와 엄마 미소 지으면서 봤던 엄마 미소로 네, 봤군요. 아.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순보영 2의 첫 번째 선정된 영화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상원님이 선정한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의 평점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한 줄 평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별점은 제 아껴둔 순보영인 만큼 1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만점. 제 순보영이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코멘트는 킹카로 살아남는 법 주인공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 선점 마음의 타고 준비를. 각오해라. 조심해라. 얘들아 킹카고 나발이고 대학 입시 공부나 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현실에 찌들었어. 보면서 계속 그 걱정을 했어요. 저 애들이 저렇게 살아가도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순보영 2의 두 번째 영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에다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순보영 2로 선정한 영화는 빌리 와일더의 뜨거운 것이 조아입니다. 이 영화는 색소폰 연주자인 조아, 베이스 바이올린 연주자인 제리가 갱단의 살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면서 시작됩니다. 갱단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되고 조아 제리는 도망칠 방법으로 여장을 하여 여성 순회 공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리드싱어인 슈가에게 조는 완전히 반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명작 영화로 뽑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다님이 순보영으로 이 영화를 선정하셨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 이 영화를 숨어서 보실까요? 저도 숨어서 보는 명작 추천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 이 영화도 제목부터 조금 범상치가 않잖아요. 뜨거운 그쵸. 것이 뜨거운 좋아. 것이 좋아.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가? 아닌가요? 약간 네. 패러디 이상한 영화 많을걸요. 아 맞아, 한국 영화도 있어요. 네네. 네. 넘어갑시다. 그렇고요. 많이 아시네요. 네. 제가 좀 그리고 이제 마릴린 먼로가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 주인공들이 여장을 해서 뭐 여자 단원들 사이에 낀 장면들이라든지 뭔가 민망한 장면들이 누가 꽤 봐도 많아가지고, 남잔데. 네. 그런 이렇게 희익낙낙 거리는 네. 것들이 좀 저는 민망했어요. 아, 민망하고 그쵸. 뭔가 그래서 제 소개로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을 다른 여기 계신 패널분들 생각하니까 네. 더 부끄럽더라고요. 진짜로요? 아 그래요? 네. 그랬어요. 전 그래서 했고 일단 또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이 영화가 또 재밌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죠. 사실 이 영화가 보기 전까지는 고전 영화들 하면 뭔가 되게 무거울 것 같고 진짜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거는 완전 재밌어서 그런 편견을 완전 깨부숴준 영화여서 기억에 남고 또 여기 오늘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앞서 말씀해주신 마릴린 먼로 같습니다. 최근에 마릴린 먼로 관련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케이팝 뮤비에서도 되게 많이 패러디되는 한 시대의 아이콘인데요. 다들 마릴린 먼로 좋아하실까요? 오, 당연히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시네필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사실 저는 마릴린 먼로가 나오는 영화는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화를 보게 돼서 이 배우가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앤디 워홀의 그 팝아트 그런 아. 부분만 약간 기억에 남아서 약간 맞아요, 맞아요. 섹시한 이미지가 엄청 짙었는데 약간 뜨거운 것이 좋아에는 뭔가 귀엽고 발랄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짙어가지고 생각보다 귀여운 배우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정말 공감하는 네. 게 저도 사실 마릴린 먼로 하면 이제 약간 그 빨간 입술이랑 그쵸, 점. 그쵸 입술 밑에 있는 점이 되게 강렬하게 네. 기억이 남거든요. 그거랑 이제 저는 약간 영화 네. 강의 듣다가 이제 관음증적인 시선, 그러니까 게이즈에 대해서 그쵸. 좀 떠올리게 되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약간 막 섹시한 캐릭터로만 생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나오길래 톡톡히고 막. 발랄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신선하게 봤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마릴린 먼로가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명성에 비해서는 사실 마릴린 먼로가 출연한 작품들을 볼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그 시그니처 포즈 있잖아요. 그쵸. 막 그쵸. 환풍기인가? 공기가 팍 올라오니까 마릴린 먼로가 아이고 하면서 치마 마릴린 먼로가 언제 아이고라는 말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영어로 뭐 했겠죠. 네. 웁스 오 마이 뭐 갓. 오 마이 갓. 웁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포즈들,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만 알고 있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마릴린 먼로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또 어떤 매력을 가지는지 배우인지. 영화를 통해 좀 확인해 보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마릴린 먼로 하면 사실 금발 이미지만 떠올랐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금발이 아니라 이게 염색한 거라고 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완전 갈색 머리인데 배우 이전에 핀업걸로 모델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염색을 하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계속 염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와.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녹음 회의를 하면서 에다님이 이 영화를 굉장히 웃으면서 보셨다고 엄청 한 강조하셨잖아요. 10번 말씀하셨어요. 엄청 웃기다고. 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웃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안 웃기셨어요? 근데 저도 웃겼어요. 네. 아니 뭐 근데 막 잔잔하게 이렇게 아, 피식피식 진짜요? 하는 맞아요. 정도였어요. 저는 좀 그렇군요.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너무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가? 약간. 아니 저는 사실 혼자 영화를 보면서 잘 안 웃거든요, 소리 내서.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보면서 웃었습니다. 옛날 사람인가 보다. 이거 50년대 영화인데. 네. 어떤 장면이 그렇게 웃기셨나요? 저는 되게 많은데 가장 웃겼던 장면 하나만 네. 꼽아서 말씀드려보자면 기차 안 장면인데 오. 이제 제리가
네. 그 2층 침대 안에 있잖아요. 네네. 안에 있는데 네. 슈가가 이제 올라와서 고맙다고 아, 하면서 둘이 이제 맞아요. 술 한잔 하게 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술 파티가 열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있던 여성 단원들이 다 맞아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것도 네네네. 무슨 자기 것도 하나씩 들고 와. 맞아요. 나 뭐 체리 뭐 있어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 좁은데 제리 혼자 낑겨가지고 사실 자기는 남잔데 네. 그러다가 나중엔 자기도 취하니까 즐겨하고 맞아요. 맞아요. 하다가 어느 순간 제리의 옷 속에 얼음이 들어가가지고 예. 여자 단원들이 막 간지럽히면서 떼거지로 막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리가 막 비명 지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제리에 이입하신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리 아니세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상 브레이크를 팍 맞아요. 내려가지고 맞아요. 뭐 여성 단원들이 네. 진짜 짐칸에서 짐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아, 소리내서 막 웃었는데 근데 와, 이 정도면 완전 그 제리 개그 아니세요? 취향을 딱 네, 저격하셨나 진짜. 봐요. 그런가 봐요. 예, 네.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숨어서 보게 된 장면이 네. 제리가 여장하는 것을 약간 즐기고 점점 동화되는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처음엔 난 여자다 막 이러면서 되뇌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자기 암시하려고. 후에는 완전히 자신이 여자임에 빠져버려서 조가 야 너 정신 차려 너 남자야 이러가지고 아 나 남자다 이렇게 되뇌이는 장면이 웃기더라고요. 또 계속해서 쪽팔렸던 장면이 조가 슈가한테 잘 보이려고 약간 다시 남자가 되잖아요. 아, 네. 그쵸, 그러면서 약간 슈가의 이상형에 부합하려고 이제 막 맞아요. 안경 쓰고 막 맞아. 그놈 진지한 표정 짓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장면이 너무 쪽팔렸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네. 옆에서 제리는 이제 같이 맞아요. 수영복 입고 노는데 누가 봐도 남자 체격인데 맞아요. 근데- 너무 듬직해. 네, 근데 슈가가 너 몸 좋다 막 이러고 사실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웃겼던 장면인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명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좀 소소하게 막 약간 해맑게 슈가랑 같이 막 그 체격으로 수영복 입고 막 같이 노는 것도 너무 웃기고 아무도 의심을 안 해. 그냥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다프네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약간 꼬심을 당하는 것도 네네. 웃겼고 그냥 네. 뭔가 앙칼진 그런 포인트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많았던 코미디 영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사회 속 진지한 부분도 드러나는데요. 그런 코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장 남자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들어가서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엔 약간 조롱이라고 넣은 걸실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약간 굉장히 약간 좀 세련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 약간 여장하는 느낌이 약간 화이트 칙스의 그 경찰 두 명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려나 싶었는데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해서 놀라웠고 또 특히 제리라는 캐릭터가 진짜 자신을 여자라고 인식하는 방식이 저는 놀라웠다고 생각해요. 약간 트랜스젠더를 묘사한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설정이 약간 끝까지 들어가서 약간 스테레오타입화된 트랜스젠더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옛날 영화치고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보다는 성에 개방된 느낌이어서 지금에 봐도 별로 불편하지 않게 고전 명작으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생각 공유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네트워크. 비슷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일단 이 영화 포인트 자체가 사회적 남자랑 여자의 그런 구분이 결국에는 얄팍한 허울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앞서 이제 호떡님이 말씀해주셨던 나는 여자다라며 되뇌이던 제리가 어느 순간 이제 백만장자와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나 아이 못 낳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걱정들 어이가 없어. 막 하는 게 이제 약간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진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네. 뭔가 그 저도 이제 남자 옷을 입으면 남자로 그리고 이제 여자 옷을 입으면 다시 여자로 이렇게 가는 게 결국에는 그런 사회적 잣대가 없으면 그저 이제 다 비슷한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고백 장면에서도 아 마지막 장면 너무 좋아요. 여자 옷을 입고 그대로 고백하고 네. 또 그 키스를 하잖아요. 네. 그 맞아요. 그런 장면 역시도 남성 옷을 입고 접근을 했던 인물이 그대로 그냥 이제 여자 옷을 입고 그쵸. 키스를 하는 장면도 또 마지막에 그 배 타면서 저 사실 남자예요 이래도 맞아요. 누구나 결점은 있어. 근데 이 대사가 정말 관통하는 네, 대사인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좋았어. 명대사죠. 좋았습니다. 저는 또 어떤 아쉬운 지점이라면은 약간 마릴린 먼로가 맡은 캐릭터가 네. 약간 뭐랄까요, 좀 남성 판타지 실현을 위해 약간 소모되는 듯한 느낌. 사실 마릴린 먼로가 실제로는 되게 똑똑해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는 네. 좀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백침이 음. 있는 좀 네. 그런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린다 이런 아, 느낌. 네. 앞서 여장 남자를 말씀해 주셔서 네. 생각난 건데 이 영화가 왜 흑백이지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게 여장 남자의 분장이 어색했기 때문에 일부러 흑백 영화로 찍었다고 해요. 똑똑하네요. 어. 맞아요. 이 당시에 약간 컬러 영화가 많았는데 굳이 네. 왜 흑백 영화를 썼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네, 흑백으로 해도 조금 티가 났어요. 그렇죠? 많이 안날 수는 났어요. 안날 수가 없으니까. 없죠. 저는 네네네. 약간 그게 일부러 티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약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아까 에다님이 마릴린 먼로가 약간 백치미라는 얘기를 해서 네. 저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네. 일단 마릴린 먼로가 펄럭인 치마를 손으로 가리는 그 시그니처 자세 아 이거 네. 하면서 나왔던 아이고. 그 영화 그 7년 만의 외출을 아, 제가 네네. 봤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할리우드 영화 강의를 들은 적이 음. 있었는데 관음증적인 그런 시선이랑 그리고 이제 되게 섹슈얼하고 당시에 좀 백침이 있는 여성상이 되게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표적인 섹시 심볼로서 좀 여성의 모습을 마릴린 먼로가 그대로 대표해서? 대표로 해서 보여줬던 것 같아가지고 좀 뇌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에다님 마지막으로 뜨거운 것이 좋아와 비슷한 결의 순보영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막 그렇게 떠오르진 않았는데 네. 그 This Means War라고 아, 그 크리스 네. 파인이랑 맞아요. 토마디랑 그 리즈 위더스푼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맞아요. 어. 거기 약간 크리스 파인 잘생긴 나와요. 네, 봐야겠네요. 이제, 네, 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두 맞아요. 남자가 난리 부르스를 치는 CIA거든요, 둘이. 어쨌든 그런 영화가 있고 또 그냥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빌리 와일더인데 빌리 와일더 감독 영화는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되게 고전 영화 입문하기도 좋은 영화 맞아요, 같고 맞아요. 뭐 선셋대로 아니면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이런 것들 좋은 영화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1부 마지막으로 뜨거운 것이 좋아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에다님의 이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은 유머 코드들이 되게 잘 맞아갖고 네. 정말 웃겼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되게 연출이든 연기든 각본이든 재치로 정말 가득한 영화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웃기는 게 정말 힘든 것 같거든요. 그쵸, 울리는 맞아요. 것보다 훨씬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생각하는데 그쵸, 진짜. 되게 힘든 일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재치 있게 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8점으로 드렁크를 드리고 싶고 한 줄 평을 하자면 뜨거운 것에 대었다 그리고 웃었다 코미디였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었다. 듣고 싶다. 여름이었네요. 여름이었다. 순보영에 딱 적합한 한 줄 평이었습니다. 미쳤다. 이렇게 1부에서는 하이틴 영화의 대명사 킹카로 살아남는 법과 사랑스런 마릴린 먼로가 돋보이는 뜨거운 것이 좋아를 숨어서 보는 영화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숨어서 보는 영화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영화에서부터 명작인 줄 알았는데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영화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두 영화가 그러한 지점에서 은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부에서는 또 다른 매력의 다른 결에 숨어서 봐야 하는 영화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뜨거운 것이 좋아 속 마릴린 먼로가 부른 노래 I Wanna Be Loved By You 듣고 1부 앞선 1부에서는 킹카로 살아남는 법과 뜨거운 것이 좋아를 다뤘었는데요. 2부에서는 1부보다 영화가 가진 기괴한 이미지 때문에 더더욱 숨어서 보고 싶은 영화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순보영 2의 세 번째 영화 피초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소개할 영화는 1975년 영화인 로키 호러 픽처쇼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뮤지컬로 인기를 끌어 컬트 영화 매니아들에게는 익숙할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약혼한 커플 브래드와 자넷이 비 오는 날에 타고 있던 차가 펑크가 나 우연하게 들어간 성에서 희한한 옷차림을 한 기괴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게 여성이 속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한 남자는 자신을 프랭크 앤 피터 박사라고 소개하며 파티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건넵니다. 이 커플이 희한한 성에 완전히 갇히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상한 일을 로키 호러 피처쇼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피초님, 이 영화를 숨어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 이 영화야말로 저는 진정한 순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영화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일탈과도 같은 영화이거든요. 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너무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약간 정신 나갈 것 같을 때 더 큰 자극을 찾아서 오히려 네, 중화를 하는 저한테는 이 영화가 그런 의미의 영화였거든요. 이 영화랑 관련해서 추억을 얘기를 네. 해보자면 고3 때 아마 제일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았는데 많이 힘드셨구나. 그때 이제 저희 영혼 있나요? 네, 저희 제일 친한 친구 사실 호떡님이랑 이 뮤지컬 그리고 또 영화 클립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처음에 호떡님이 혼자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순보영이었네요. 진짜로 열람실에서 혼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숨어서 보고 그러니까 보고 계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봐? 하면서 봤다가 이제 충격을 먹었는데 근데 이후에도 저는 이제 목며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만 찾더라고요. 다른 예, 영화가 예, 많았는데 예.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약간 정신 나간 영화 보고 싶을 때 최근에까지 혼자 숨어서 보는 영화가 됐습니다. 오. 좋네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보면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진짜.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너무 놀랐던 게 심지어 첫 장면이 부케 받았다고 냅다 노래 부르면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면서 피초님이 진짜 순보영으로 적합한 영화를 잘 고르셨다고 진짜 생각했거든요. 빨간 입술 나올 때부터 맞아. 심상치 않은데 다른 분들은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진짜 충격 그 자체였다. 아, 뭔가 되게 기괴하다는 표현이 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복장이라든지 음. 분장이라든지 대사라든지. 대사라든지 연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참 네. 충격이었다. 그쵸. 충격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음악은 되게 신나잖아요. 맞아요. 그쵸, 음악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음악은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이런 부조화스러운 거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 네. 네. 그러면 열람실에서 네. 숨어서 보셨던 호떡님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이 영화를 중학교 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엠마 왓슨, 로건 레먼, 에즈라 밀러가 나오는 그 월플라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좋아요. 이 영화 네. 내에서 이제 이 세 명이 연기하는 뮤지컬이었기도 했고 맞아. 이 로키 호러가 그리고 합창하는 미드 글리에서도 이 영화가 직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예전부터 뭔가 익숙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여서 중학생 때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항상 저는 약간 이런 이상한 영화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안심, 안도감. 안심이요? 내가 더 안 어, 이상하다 이런 약간 이런 그런- 건가요? 그래서 위로가 그러한 되는. 그러한 지점에서 오히려 위로가 돼서 약간 죽을 때까지 꺼내볼 것 같은 영화입니다. 저도. 네. 맞아. 저는 사실 제가 이거 추천을 해서 다 보셔야 되잖아요. 보셔야 되잖아요.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괜찮을까? 막 이런 음. 생각을 좀 했기도 했고.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느낀 거는 좀 허접한 PPT 슬라이드 넘기는 것 그쵸. 같은 연출들이 있잖아요. 그 총 쏠 때 진짜 그쵸. 귀여웠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약간 샷들이 이제 번개 모양으로 막 찢어진다던가. 갑자기 약간- 중간에 박사가 등장하고 그쵸 막. 그쵸. 근데 저는 이런 포인트가 네. 저는 좀 웃기고 그 영화 전체적인 톤도 약간 75년도 영화다 보니까 그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찐덕하다고 해야 되나? 어. 네, 저는 약간 네.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옛날 원색적인 색감을 찐덕하다고 표현을 그쵸. 하는 음. 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냥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재밌고 그쵸. 아직까지도 뭔가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음. 포인트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중간 해설하는 박사님 나오실 때 진짜 약간 킹 받아요. 네, 맞아.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나기도 진짜. 하고. 아, 약간 그런데 말입니다. 말괄량이 삐삐 같은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아, 그런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너무 여담이지만 말괄량이 삐삐를 조금 기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진짜요? 약간 이상하게 진짜요? 이상하게 뭔가 좀 부조화스럽다. 더빙이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더빙도 있고 더빙도 있고 저 더빙이 그래서- 무서웠어요. 약간 부조화스럽다고 느꼈어가지고 색감이 엄청 쨍하고 약간 그쵸, 그쵸. 옛날 타블로이드 만화 보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의 장르가 뮤지컬이잖아요. 네. 다들 각자 좋았던 넘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지막 수영장 씬에서 이제 그 피터 박사 맞나요? 네. 프랭크인데요. 아 프랭크 왜 피터로 프랭크. 나 후이스 네네네. 피터. 프랭크 스파이더맨. 박사가 이제 Don't dream it, be it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프랭크 박사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그 노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또 이제 그냥 취향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자넷이 약간 로키를 치료해 준다면서 부르는 그게 제목이 아마 Creature of the Night이었나요? 맞을 거예요. 그 장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또 이제 이 영화 말고 월플라워에서 엠마 왓슨이 이제 자넷 역할을 하면서 불러주는데 진짜 예뻐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저도 그 프랭크 박사가 처음 등장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인상적이었고 이 영화가 이런 영화다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또 집중력이 확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굴이 완전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목소리 어.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잘 긁지 않아요? 너무 섹시해. 야성 쪽. 너무 사랑에 빠지셨는데요. 제가 좀 네. 그렇군요. 저는 그 넘버가 좋았는데 그 타임워프 맞아요. 이제 저도. 맞아요. 그이두 약혼 예. 부부가 처음 저택에 예, 예, 들어가서 트랜실비니아 그 사람들을 연회장에 외계인들을. 처음 발견하고 그쵸.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막 맞아요. 허리춤에 맞아요. 손을 올리고 맞아요, 막 맞아요, 무릎을 맞아요. 붙이고 맞아요. 하는데 귀여워. 약간 맞아. 중독성 있고 맞아요. 신나고 좋았어요. 저. 예. 실제로 그 한국 뮤지컬에서는 관객들도 막 따라서 초라고 한다던가. 너무 재밌겠는데? 약간 참여형이더라고요. 재밌겠는데요? 나중에 가보세요. 네. 네, 가보세요. 갈게요가 아니라 가보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스윗 트랜스베스타이트 맞나요? 이거는 네. 이제 말해 뭐해. 이거고 이전에 나오는 사실 타임오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하. 말씀을 해주시네요. 일단 제가 저는 시간네요. 이게 너무 신나고 진짜. 같이 좀 몸 움직이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의미에서 또 다른 승부욕이거든요. 저는 막 그런 장면들 보면서 아싸 말렸어 하면서 막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 약간 막 딱 본격적으로 이제 주인공 등장하고 시작하기 전에 타임오프 제목처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아, 느낌이 그쵸, 진짜. 좀 드는 여행을 가는 네네네.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이어서 너무 진짜.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춤추고 있는 그것들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아. 움파룸파 맞아요. 그런 애들 마냥 약간 영향 움직이는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 사람들도 그냥 재밌고 그냥 흥이 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영화도 앞서 다룬 뜨거운 것이 좋아처럼 흔히 할리우드에서 보기 힘든 변두리 인물들을 등장시키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영화에서 이들을 외계인으로 묘사하잖아요. 네. 약간 여자의 속옷을 입은 여자도 하기 힘든 진한 화장을 한 정신 나간 남자가 자기를 박사라고 소개하고 막 자신의 취향을 완전히 때려박은 생명을 막 창조하니까 그러한 묘사가 약간 그 당시에 드랙 혹은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던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는 대신 그러한 모습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비정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러한 도덕적 뭔가 옳다 그르다의 도덕적인 판단을 미루고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저는 흥미로웠고요. 약간 이게 만들어진 게 75년이잖아요. 네네. 이 당시 미국이 약간 아마 히피 문화에다가 약간 성적으로 개방하자는 그런 젊은이들이 주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시대상이 약간 적절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여기에 좀 SF적인 요소들이 오. 좀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오프닝 시퀀스에서도 그 넘버 타이틀이 아마 사이언스 픽션 뭐 그랬던 것 맞아요. 같고 또 약간 SF 소설의 좀 효식적인 프랑켄슈타인을 맞아요. 연상시키는 네네. 부분도 있고 뭐 가사도 직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물들 외계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뭐 레이저도 나오고 영화 후반부가 진짜 압권이죠. 맞아요, SF적인 부분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사실 SF 영화나 소설을 저희가 볼 때 그 인물들이 되게 특출나고 특이하고 되게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근데 그런 인물들을 볼 때 그렇다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그런 장르 안에서의 좀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프랭크 박사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세상 속에 좀 이방인처럼 이렇게 놓기보다
그냥 잠시나마 이 영화 속에서라도 음. SF 같은 세상에 특별한 삶으로 좀 배치해서 바라보고픈 감독의 바람이 약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오, 해봤습니다. 좋은 되게 해석인데요? 좋은 말이네요. 네. 저는 일단 네. 이 영화에서 창피함이란 없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게 사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말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허울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본연의 쾌락에 지배되라. 이게 저는 영화의 메시지이자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되게 실제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에서 의도된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뭔가 그런 허례허식을 좀 비판적으로 꼬집고 있다고도 느껴져가지고 이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도 확실히 이 영화가 더 좋아졌던 이유가 이 영화를 볼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쵸. 끝나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되게 말씀해주신 다양한 해석들이 영상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오히려 더 영화가 이해가 가고 더 좀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영화가 있으면 함께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약간 단편적인 연상일 네. 수도 있는데 그냥 헤드윅 오, 이런 그쵸.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헤드윅도 로키 호러 피처쇼처럼 개인적으로 되게 뮤지컬로 꼭 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둘 다 못 봐가지고 이 두 개 모두 다 꼭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들었던 좋은 영화들이 생각이 났는데 네. 파리 이즈 버닝이라고 약간 퀴어적인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생각이 났는데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뉴욕에서 드랙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담는 건데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약간 존 워터스 감독의 암컷 소동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와 다른 방식으로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인어공주의 우르슈를 아시죠? 그 네네. 빌런. 그 모티프가 된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디바인이라는 약간 트랜스젠더 배우인데 이분이 진짜 미쳤어요. 압권이에요. 네, 진짜 미친 놈처럼 나와요. 봐야겠는데요. 네, 꼭 봐야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에단님 어떠세요? 저도 네. 일단 헤드윅 먼저 생각났었고 네. 또 이 영화 약간 부조화적인 것들의 조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서 랩 힙합 하시네요. 뭐지? 한 줄 평 가져가시는데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가져가서 그래서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좋죠. 네, 이렇게 로키 호러 픽처쇼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피초님의 이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8점. 이 영화는 다른 의미로 드렁크입니다. 진짜 드렁크. 정말 드렁크.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 줄 평은 뮤지컬 영화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네. 네. 제일 솔직하고 과감한 존재여 전율하라 이렇게 오. 하고 그 싶습니다. 앞에 예고편에 써도 되겠는데요? 전율하라. 네 그렇습니다. 좋은 한 줄 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영화 데스노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까요? 네, 만화 원작의 실사 영화 데스노트는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토가 데스노트라고 적힌 노트를 주우면서 시작됩니다.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게 되는 아주 신통한 노트인데요. 라이토는 이 노트를 통해 사회의 악을 처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천재 탐정 엘이 등장하고 각자 머리를 쓰며 서로의 정체를 알아내려 하는 것이 데스노트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우선 이 영화를 순보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도 알 것 같은데 이미 말 안 해도 잘 그러세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초등학생 때 오빠랑 DVD 대여점에 가서 주말에 영화를 자주 빌려서 우와, 봤었는데 낭만 있다. 네, 낭만이 조금 있네요. 그때 가장 많이 빌렸던 영화가 그 심영래 감독의 디워. 오. 심영래 오. 맞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명작이죠. 그렇죠. 진짜 많이 봤어요, 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 실사판 데스노트였는데 저는 아직도 이 영화의 DVD를 처음 보게 된 때가 아주 오. 생생하게 기억이 오. 납니다. 네, 비록 지금이야 홍광호 같이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 훌륭한 목소리로 연기를 해주어서 맞아요.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전에는 약간 전형적인 씹덕 만화여서 금원십.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걸 이제 패러디한 것처럼 실사판 영화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숨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류크 얼굴을 보세요. 숨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데스노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았는지 궁금하고 원작이랑 영화의 차이도 궁금해요. 저는 네. 원작을 보진 않았는데 아. 네. 이번에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요?
네. 이런 대며들었다. 대며들어버렸다. 이런. 응. 아직 1편만 봤는데 네. 너무 재밌어서 뒤편도 꼭 봐야겠다 결심을 네. 했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대본을 보니까 4편까지 결말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포 다 당했어. 이제 십덕이어서 배려를 못했네요. 혼자 입틀막 했습니다. 만화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애니나. 저도 사실 안 봤는데 저만 본 거 아니야? 네,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봤어도 작화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이 영화 평에 좀 많이 나오는 말처럼 네. 확실히 류크 CG가 어색하긴 한데 저는 괜찮던데요. 저도요. 왜냐면 일단 진짜 원작 재현이 많이 진짜, 든 게 진짜 제일 닮았어요. 그니까요, 거기 중에서. 그니까요. 원작 재현이 많이 든 게 보여가지고 네.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호라고 하면 웃기지만 괜찮았습니다. 호감 포인트. 예. 사실 호감 포인트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근데 그 CG가 엄청 리얼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 정감이 가고 왜냐면 더 엄청 리얼했으면은 되게 막 잔혹했을 것 같아요. 뭔가 어. 묘사가 저는 마음이 약해서. 더 잔혹해야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전 그게 좀 네네네. 그랬습니다. 울지 마세요. 죄송해요. 네. 호떡님은 원작까지 다 보신 거죠? 네, 그쵸. 제가 이 만화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더 말하면 십덕 같은 거. 아니요. 아니요, 말해주세요. 이미 그냥 다 순보영이니까요. 내려놓으세요. 진짜 많이 봤어가지고 네. 이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걸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가 한창 초딩 때는 MP3를 들고 다녔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오디오로 추출해가지고 MP3에 맨날 듣고 다녔어요. 와, 그러니까 찐이다. 음악이 아니라 그 찐이다. 영화의 장면을 네네네. 찐이다. 그러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래서 영화랑 많이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일단 이 1편이 애니메이션의 한 4분의 1 정도의 지점이라 1편만 봐서는 막 만화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대신 차이가 있다면 여자친구인 아카노 시오리가 원작에는 없는 존재고 대신 이제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그 아이돌 미사가 원래 시오리의 역할을 대신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오리가 죽고 이제 미사가 대신 끝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달라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달라진 게? 저는 사실 막 엄청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뭐 흥미로운 포인트 또 다른 해석이잖아요. 그게 그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키노 시오리라는 그 인물을 연기하신 분이 네.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본 배우 오다기리조가 있거든요. 오다기리죠. 그분의 아내분이십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요? 오. 와. 오, 이건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럽다 하면서 봤습니다. 네. 그러면 MP3로 들으실 때 일본어로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더빙으로 들으신 저는 거예요? 일본어로 들었죠. 와, 진짜가. 아니 잠시만요, 후떡님 괜찮으시겠어요? 이 방송 왜요? 끝나고?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찐이다. 오, 떳떳한 거 봐요. 수고이네요. 순보영이니까 솔직하게 해야죠. 그쵸. 조롱하네. 솔직히 숨어서 안 보시는 거 알아요. 맞아요. 대놓고 봅니다. 네. 이 영화가 중심 내용이 키라랑 엘의 대결 구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호떡님은 키라 편을 들으셨는지 엘 편을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재밌네요. 네. 저는 당연히 키라의 편이었고 오, 왜요? 오, 왜요? 저는 원래 도덕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도 똑같은 이유로 키라긴 해요. 진짜요? 진짜 킹받네요.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중간에 막 키라가 원래는 막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수틀리니까 막 FBI 이름 적고 이러잖아요. 맞아. 웃기지 않아요? 류크가 옆에서 FBI인데도 범죄자가 아닌데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그 장면 보고 그 장면이 저 좋았습니다. 아, 라이토를 좋아하게 된 이유. 어. 여기서부터 약간 라이토는 악을 처단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좋았고 맞아요. 또 약간 능력이 좀 뛰어나긴 하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데스노트를 주었으면 몇 명 이름만 적다가 무서워가지고 버릴 것 같은데 줏대 있게 계속 쓰는 거 보고 와, 재밌다. 재밌다. 저 너무 비슷해서 그냥 네. 바로 이어서 얘기하면 저 깜짝 좋아요. 둘이 잘 놀랐어요. 통하시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친구인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저 또한 역시 네. 키라의 편이고요. 네. 저는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답변을 지금 진짜 비슷한데 쓸데없는 정의감 싫다. 오히려 정의감이 화가 많은데요. 네. 오히려 정의감이 이제 초반에는 어울릴 수 있지만 근데 지나치게 도덕적인 어쩌고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지금 너무 똑같이 깜짝 놀랐는데. 베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네. 원래 형사물이면 형사편을 든 적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어머. 그럼 그래요? 코난 범인들만 봐요? 그런 건 아니죠. 검정 그림자들만. 네. 그림자 좋아하고 막. 근데 저는 이제 네. 그래서 무조건 키라 편이지만 네. 대신에
실사화된 외관만큼은 단연 에리 편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라이트 그렇군요. 동의합니다. 라이트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네. 무조건 이 패널 네 분이 다 L 편을 들 진짜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그 앞서 말씀해주신 도덕성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킬 것 같으니까 FBI 이름 다 바로 적고 죽여버리고. 심지어 여친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진짜 쓰레기 인포인트. 그래서 좋아요. 나쁜 남자. 예. 저는 그게 네. 너무 정뚝털 포인트여서 음. 차라리 그냥 집에서 초콜릿이나 먹는 L이 낫다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당뇨병을 앞둔. 네. 에다님은 어.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이제 키라가 네? 좀 별로였어요. 네.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하는 표정이었어. 아니 처음 명분은 약간 그럴 듯하긴 한데 그렇죠. 갈수록 진짜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진짜 말씀하셨듯이 여자친구까지 죽이는 거 보고 아, 얘는 진짜 못된 애구나 하고 맞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네. 진짜 약간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쵸. 교만을 떠는 게 약간 맞아요. 좋아하시는.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쵸 이러면서. 네, 힘드네요. 이런 게 좀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엘에게도 그렇게 마음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캐릭터가 뭐랄까요, 좀 맨날 단 거 먹고 그리고 핸드폰도 막 네. 그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런 제스처들이 십덕 같다. 그쵸, 어. 그죠. 이 말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키라 아버지 그 수사반정 아 뭐야, 너무 노잼으로 보는데요? 차라리 미사라고 하세요. 아 이건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에 숨어서 보게 되는 포인트는 실사 영화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실사 영화에 비해서 코스프레와 같은 어색한 분장은 없지만 류크와 같은 사신이 약간 항마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영화의 순보형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실사 영화를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약간 실사 영화의 문제점이 만화의 대사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약간 생기는 그런 오글거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표현도 뭔가 만화적이라 어색하고. 그래서 실사 영화 다른 거는 진격의 거인을 봤었었는데 CG 처리할 게 많은데 그렇게 영화의 CG가 발달하지 않은 일본이 구현하다 보니 진짜 별로더라고요. 약간 좋은 배우들이 많이 보여도 망작이 탄생하더라고요. 또 이제 일본의 실사 영화의 문제점이 헤어스타일을 진짜 그대로 살리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아니, 가발이랑 분장티가 너무 나서 맞아. 숨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일본인들은 이걸 좋아하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이걸 좋아하지? 라는 생각.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그 가발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오히려 그렇죠. 변태 같네요. 가발 팬더. 진짜 아, 네. 네. 가발 팬더. 저는 이 영화는 사실 작품성도 높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순부영이었던 이유는 제목부터 너무 데스 노트가 그래요? 죽음 노트. 죽음 난 공책. 진짜 못 느끼겠어. 죽음의 공책. 공책. 제가 생각보다 이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마력이 높나 봐요. 그러신가 네.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재능이 있으시네. 항상. 그런 거 같아요는 뭐죠? 네. 그리고 저는 순보영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볼 때 옆 사람이 보면 좀 머쓱해야지 순보영이라고. 저랑 완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쵸? 저는 기차에서 KTX에서 보기 뭐한 만화. 근데 사실 그 버스에서 데스노트를 보기에는 조금 머쓱해서 진짜 순보영에 딱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일단 저는 솔직히 이게 실사 영화라서가 확실히 크긴 한 것 같은 게, 차라리 애니메이션이면 오 애니 보는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포인트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실사화를 시키고 그 머리도 되게 코스프레 같기도 하고, 맞아요. 류크는 이제 또 CG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사람인데, 그래서 그 특유의 약간 씹덕스러움이 네. 좀 올라가는 것 같다고 아.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철면피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못 볼 영화는 아니라 생각해요. 오, 그러면 오. 이제 네? 학교 가서 강의실에다가 아니 왜 틀어보세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극단적인데요. 네. 지금 당황해서 저 말 더듬었어요. 음. 에다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그 이 영화의 연출이나 촬영 스타일도 조금 오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뭔가 툭하면 막 로우 앵글로 팍 맞아요. 인물 보여주고 막 그런 오프닝도 것들. 무슨 도시를 하늘에서 막 드론 띄우듯이 아니, 네. 무슨 훌렁훌렁 무슨 아, 류크 시점으로 찍은 맞아, 거겠죠?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쵸. 웃겨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이게 영화라기보다 뭔가 진짜 일본 드라마 같다 아니면 뭐 아 맞아요. 서프라이즈 같다. 진짜 재현 그런- 장면. 네. 재현.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저는 이제 실사 영화 본 거는 다 약간 디즈니 이런 거밖에 아.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인어공주 하고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말레피센트 이런 거라던가. 음, 그래서 약간 일본은 이상하게 그 대사도 그렇고 각색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진짜. 없는 상태로 실사화를 시켜서 조금 더 오그라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2D는 2D일 때 제일 아름답지 않나 그건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그거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짜. 네, 그럼 마지막으로 데스노트와 비슷한 결의 순보형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약간 실사 영화의 매력에 빠졌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적절하게 웃기고 약간 쓰다 마사키와 같이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은혼이라는 실사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긴타마. 네. 이게 일본 발음입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오, 약간- 잘하시네요. 약간 데스노트처럼 두뇌 쓰는 그런 걸 좋아한다면 코드 기어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적극 추천합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머리 쓰는 내용입니다. 두뇌 네. 너무 쪽팔리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네, 아, 여기까지. 이것 또한 순보형이군요. 네. 네. 저순보형입니다. 아이고. 다른 분들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런 일본 애니나 실사 영화 같은 걸 잘 안 보고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도 안 떠올라서 그냥 네. 무한도전에서 그 데스노트 뭐 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런닝맨. 아 네, 런닝맨이요?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어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네. 그게- 여기까지. 그게 떨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스노트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호떡님의 데스노트 별점과 한 줄 평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작품성이 막 뛰어나다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재밌게는 봤지만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이고요. 그럼 드렁크예요? 낮은데요? 드렁크 드렁크죠? 그래서 한 줄 평은 갑자기 진지하긴 한데 결국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인간도 신도 아닌 시간이다. 와 데스노트를 보고 이런 감상평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숨어서 보는 영화 2의 2부를 영화 로키 호러 픽처쇼와 데스노트로 채워보았습니다. 이 영화들의 비주얼만 봐서는 숨어서 볼 만한 영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작품성이 낮거나 저질스러운 영화는 결코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꾸준히 감상할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는 이미지 그 자체로 관객에게 충격을 선사하는 영화 로키 호러 픽처쇼와 허술한 CG의 만화 원작의 실사 영화 데스노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만큼 좋다는 의미에서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특히 이번 순보형 2에서는 이 4편의 영화 중 가장 숨어서 보고 싶은 영화에 가까운 영화를 하나 뽑아서 평가를 내려볼 텐데요. 다들 어떤 영화를 진정한 순보형이라고 할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보형은 공공장소에서 보지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숨어서 봐야 될 영화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을 뽑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한 줄 평 안 쓰시려고 그런 거 아니세요? 머리 쓰신 이미 한 거예요? 거구나. 네. 한 줄평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보형에 대한 한 줄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킹카로 살아남는 법 그래도 너가 진짜다로 하겠습니다. 너가 찐이다. 너가 너가 찐이다. 찐이다. 좋네요. 저는 네. 공교롭게도 저도 제 영화인데요. 자기 저는 영화를 이거- 사랑하네. 아니, 이거. 아니 솔직히 저는 로키 호러 피처쇼가 여기 원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놀라신 것 공공장소에서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상원님. 보실 수 있으세요? 아, 로키 호러 피처쇼? 사실 4개 다 보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똑같고요. 8점 드렁크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똑같이 가져왔는데 괜찮겠죠? 아 괜찮죠.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네. 제일 솔직하고 과감한 존재여 전율하라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 외우려고 네. 하시군요. 네, 에다님은요? 저는 그 퀸카로 살아남는 법 아, 그 영화가 그쵸. 가장 민망한 것 같아요. 왜죠? 민망. 그런 걸리시한 것들을 걸리시 또 나왔네요. 한 것들 너무 네. 오그려서 아,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에다님이 아. 보는 거 생각하면 좀 그럴 수도. 약간 상상하니까 웃기네요. 네, 이번에 진짜 네. 숨어서 봤어요. 예. 기숙사인데 숨어서 보셨어요? 아, 네, 네. 아, 네. 핸드폰 끼고 네. 네, 작은 화면으로.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이 영화가 그 배우들의 매력 그리고 네. 되게 열연을 한 것 같아요. 그쵸 음. 진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5점으로 펀치를 날리고 싶었으나 그럼 어. 배우들을 생각해서 1점 추가해서 아, 6점 드렁크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줄 평은 그냥 퀸카는 피곤해서 안 할란다. 아, 라고 킹카까지 하시려고요? 그러니까요. 야망이 있으신데. 예, 예. 무섭다.
네, 마지막으로 상원 난데? 마지막으로 호떡입니다. 호떡님은 어떠실까요? 네, 저는 로키 호러 픽처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대2. 네, 오. 이 영화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어서 고른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려고. 네,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이 영화가 10점이거든요. 오, 인생 영화네요. 네,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참을 수 없는 욕망의 가벼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 어우 좋아요. 오, 네. 좋은데요? 네.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로키오로 피처쇼의 대표 넘버 스윗 팬 베스타이 듣고 팟캐스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How'd you do? I see you've met my faithful handyman. He's just a little brought down because when you knocked, he thought you were the candy man. Didn't you, friggin'? Don't get strung out by the way I look.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I'm not much of a man by the light of day, but by night I'm one hell of a lover. I'm just a sweet transvestite from transsexual Transylvania. Let me show you around, maybe play you a sound. You look like you're both.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마음에 남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일명 길티 플레저 영화를 한두 편 정도 품고 사는데요. 보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거나 왓챠피디아에 평점만 낮게 주고 몰래 집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마음속에만 꾹꾹 눌러 담았던 애증의 영화를 패널분들과 공유하게 되어서 기쁘고 나의 이상한 취향이 존중받고 공명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괜시리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명작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쉽게 추천해줄 수 없었던 보석이 되기 직전의 석탄 같은 영화들을 용기 내어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맘 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자만의 순보영을 생각해보고 공유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번 방송에 다룬 4편의 영화 모두 왓챠, 넷플릭스, 네이버 시리즈 등 OTT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의 순보영 픽도 함께 봐주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상어, 패널의 호떡. 피초 에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It's astounding. Time is fleeting. Madness takes its toll. But listen closely. Not for very much longer. I've got to